5번 보겠습니다. 함수 f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또 부등호 달려있네요. 그죠? 예. 왠지 이제 등호 성립할 때 각일 것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다는 거예요. 옳은 걸 골라라. 순차적으로 지금 풀 수 있게 해주는데 f0이 1이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뭐냐면 f'x가 fx인가 봐요. 내 생각에는 아직 판정 안 했지만, 근데 그걸 판정하는데 f0이 1인지도 판정을 해야 되는 거고 f'0이 1인지도 판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죠. 그죠? 네. 그래서 0을 넣어보면 f0이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밑에다가 00을 넣어보면 f0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위에서 f0은 어차피 0은 아니니까 약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f0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서 f0이 1이다 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죠. 이런 식일 것 같다 라는 거예요. f'0이 1이냐, 이제부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니은 먼저 해볼게요. fh는 h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죠? 맞죠? 예. 그러면 fh 마이너스 f0이라고 써도 되죠? 이렇게 하자. 아니다. 일단 이렇게 하자. 1 대신에 f0을 대입한 거예요. 기억 이용해가지고. 모양 보니까 대충 뭔지 알겠죠? 예. 그럼 실제로 이제 이걸 나눠야 되는데, h가 양수이면 얘가 h분의 fh 마이너스 f0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될 거고, h가 음수이면 h분의 fh 마이너스 f0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되겠죠. 근데 둘 다 뭐냐면 f'이 0의 정이거든요. 얘가 이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0의 우측으로 접근시켰을 때나 좌측으로 접근했을 때 값이 같아야 되죠. 그러면 1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은이 참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음 디귿 보죠. f'x가 필요하니까 저게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를 써야 되는데, 써보죠 일단. 이렇게 써도 되죠. 아무 문제 없잖아 지금. 그죠?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h가 양수라고 하면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곱하기 h분의 fh 마이너스 f0이라고 써도 되겠죠? 맞잖아? 그러면 뭘 얻어요? f'x는 f'0이 1이니까 fx보다 크거나 같다고 얻습니다. 두 번째, h가 음수일 때는 굳이 안 할게요. f'x는 fx보다 작거나 같다를 얻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참이 되겠네요. 이거 무슨 함수? 이것도 미적분에 나온 함수죠. 이런 형태의 함수면 미분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아직 몰라도 되고. 6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위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y축의 좌측은 fx를 그대로 쓸 거고, y축의 우측은 뭘 쓰겠다고 했죠? y축의 우측은 함수 위의 점 t, ft까지를 이은 원점에서 이은 직선이네요.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t까지는. 그 다음에 t 이후에는 다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fx를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죠.
저게 4를 단일근으로 갖고 0을 중근으로 갖거든요. 그래서 곡선이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마음처럼 안 되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감사합니다. 자, 잘 모르겠으면 아무거나 해보라고 했죠. 아무거나. 어차피 0의 좌측은 곡선을 그대로 쓸 거니까 여기 이런 데를 t, ft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원점하고 얘를 이렇게 이을 거니까 여기 좀 설명하기가 불편하다. 좀만 더 위로 올릴게요. 네. 저기 위치 관계 때문에 뭔가 좀 설명하기 불편하거든. 이 정도만 할게요. 네. 그러면 원점에서 이렇게 이을 거란 말이지. 이렇게 좀 잘 보이게 하려고 위치 관계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실제로 얘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왼쪽은 그대로 써라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t 0에서 t까지, 그럼 현재 여기가 t인 상태잖아요. 여기까지는 이 직선을 사용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곡선을 사용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가 되는 거 알고 있죠. 오직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 두 점에서 미분 불가능이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얘가 필연적으로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두 개의 교점을 갖게 돼 있잖아. 그러면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이 되려면 두 개의 교점 중에 하나는 무슨 점이어야 돼요? 접점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가령 예를 들어서 직선이 이렇게 있다. 잠깐만 라고 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렸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t, ft라면 곡선은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원점에서만 미분 불가능이 되죠. 저희 접하니까 상관없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요. 이때는 t, ft가 여기 있는 거죠. 사실 여기는 4, f4라고 바로 써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죠? 예. 이랬을 때는 곡선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4에서만 미분 불가능이 되죠. 이게 됐니 안 됐니? 이해가 된 거 같니? 자, 이때 이거 얼마니 아영아? 한숨 쉬지 말고 임마. 한숨을 쉬고 있어. 얼마냐고? 주연이 얼마야? 뭐가요? 저 티 얼마냐고? 보경 얼마야? 믿을 건 너뿐이야. 어? 구해봐야죠. 아니야, 바로 알아야 돼. 그건 얼마야? 호원이 얼마야? 얼마? 4라고 산 적이잖아 임마. 뭔 4야? 어? 아니야. 시영이 얼마야? 2야 2. 야, 니네 비율관계 똑바로 안 해? 야, 내가 비율관계 막 미친듯이 강조하지도 않잖아. 3참수의 비율관계 좀 제대로 쓰라고 내가 그랬지. 계산 안 해봐도 0, 4니까 여기 변곡점 먼저 찾아야 돼. 뭔 말인지 알지? 내가 뭐라고 했어? 접점, 변곡점, 롤의 정의 만족하는 지점, 교점, 이 네 개가 이 네 개 간격, 세 개의 간격이죠. 이게 등간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변곡점의 좌표가 얼마다?
3분의 얼마? 4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여기가 접점이고 여기가 교점이잖아요. 여기 연장해보면. 그죠? 예. 그러니까 교점, 변곡점, 여기 이제 평균값 정의를 만족하는 지점. 이렇게 하나 끊으면 도등간격이어야 돼요. 그럼 이쪽이 2잖아요. 지금 3분의 4. 그럼 여기 3분의 2여야 되죠? 그러니까 t는 2다. 이렇게. 이거는 좀 빨리 할 수 있게 훈련하면 시험 때 한 문제를 굉장히 시간을 많이 압축해서 풀 수 있어요. 얼마다. 이렇게. 무조건 트레이닝 해야지. 이건 하고 들어가야지. 근데 강요는 안 할게요. 강요. 나도 비율관계 그렇게 강조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비율관계 사실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보면 그래프 추측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 수학2나 미적분이나 마찬가지야. 비율관계는 그냥 아주 잠깐의 연산을 줄여줄 뿐이지 이걸 못한다고 해서 뭐가 확 문제가 생기거나 하진 않거든. 근데 3차함수의 비율관계는 나와도 너무 많이 나와. 이게 진짜 너무 심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아서 알고 좀 매끄럽게 사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주 매끄러워지면 다른 부가적인 비율관계 관심 가져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이것저것 막 섞으면 막 혼자 뭐 머릿속에 비율 섞고 있어. 그러지 마. 그냥 얘를 마스터하잖아? 그러면 그 다음 거에 관심을 가져줘. 알았니? 넘어가 되겠니?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1대2, 2대1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하다고? 접점, 교점, 변곡점, 롤의 정리 혹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한 지점. 이 4개의 점을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같은 간격이 다 보이기 때문에 금방 얼마인지 나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접점, 변곡점, 롤의 정리 혹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한 지점, 교점. 이렇게 총 4개의 점만 보시면 돼요. 알았죠? 적고 있어? 적을 정도의 점이 아닌데. 자, 다음 7번 보겠습니다.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이미 확정적이잖아요. 그죠? 네, fx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게 뭘까? 얘가 이거냐? 그죠? 네. 그러면 평균 배널과 미분계수가 같은 지점은 3차 함수니까 원래 보통 몇 개입니까? 2개죠? 뭐야? 아니 3차 함수는 점대칭이니까 기울기가 같은 접선이 2개 있잖아요. 보통 2개예요. 네. 근데 상수 C의 값이 서로 다른 2개만 존재한다. 그림을 그려봐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x를 보죠. 12x의 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7인가? 인수분해딱 안 될 각이지? 되냐? 이거 극점 있냐? 극점 없는 것 같은데? 그치? 극점도 없어요. 약간 요렇게 갔네. 이렇게. 그죠? 네. 이러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2의 위치 변곡점 알면 좋겠으니까 변곡 위치 어디에요? 3분의 2 그죠? 네. 그래서 x는 3분의 2에서 변곡인 상태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이거보다 왼쪽에 있을 거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이해됐죠? 예. p를 고를 건데 p는 c가 마이너스 2의 우측에 있고 p 사이에 있다. 그러면 2개만 존재할 때
잘 모르겠으니까 P의 값을 대충 잡아볼게요. P가 이런 데 있다 해볼게. P, FP라고 하면 이렇게잖아? 아이씨. 딴 데 잡을게요. 설명하기 적절하지 않은 점이에요. 그냥 이어놓고 잡을게. 이런데 P가 있었다고 할게요. 그죠? 네. 그러면 얘랑 평행이면서 접하는 위치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나오니까 두 개 나오잖아. 이렇게 보통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고. 그지? 근데 두 개가 나오는 상수 P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건 두 개가 안 나올 때도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언제냐면 뭐 이런 식으로 변곡점 지난다고 해볼까요? 그럴게요 그냥. 예. 여기가 P였다고 해봐요. 그러면 얘랑 평행인 거 접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여기는 안 돼요. 왜냐면 C가 -2와 P 사이라고 했거든. 하나밖에 안 나와. 이런 거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런 걸 물어보는 거네. 그러면 그래도 쉽진 않네요 문제가. 이때가 경기 아닐까? 그럴 것 같지? 여기에 접한 점이에요. P, 이제 사실 이거 구할 수 있는 점이죠. 아직 안 구했는데 P, FP가 있다고 하면 얘랑 이제 평행인 접선이 여기서 하나가 나오는데 얘 개구간이라서 빠져버리잖아요. 제가 못 고른단 말이야. 근데 이걸 살짝만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잖아. 접하는 거 말고 이런 데도 살짝 넘어갔다 얘가. 안 되겠다. 그죠? 되겠나? 그림으로 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밀어보려고 했는데. 네, 근데 저 경고점 잘 지날 때요. P가 맨 오른쪽에 있는 거죠. 뭐라고? 편곡점이 지날 때가 경계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경고점 지날 때도 그냥 견인 거 아니에요? 이때요? 지금 얘가 변곡점 지날 때거든요? 돼요. 된다고. 그러니까 얘를 더 당겨와야지. 안 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또 안 될 때 찾아야지. 그런 차원의 문제 아니에요? 예. 변곡점 지날 됩니다. 두 개 나오니까. 그냥 오다 보면 안 될 때가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근데 안 될 때를 찾기가 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 있다 말은. 접점일 때를 넘어가면 접점이 맞는 것 같아. 이 접점일 때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언제가 안 되냐면 여기가 접점일 때가 안 되고 그런 거 같지? 네. 자, 그림을 조금 더 보기 좋게 그려드릴게요. 약간 더 과장해서 그리면 더 보기가 좋을 것 같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가 안 좋으면 어쩔 수 없고요. 약간 더 느슨하게. 근데 사실 이거 그림으로 풀기 어려워. 왜냐면 저걸 실제로 그리면 저 4잖아 최고차이 개수가 훨씬 급격하게 변할 거란 말이야. 일부러 조금 이렇게 한 거고 여기 이제 변곡이라고 하고 여기가 3분의 2였죠. 그리고 이 정도의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를 잡으면
그림 특히 못 그린다. 경우가 이쯤 될 것 같은데. 얘를 옮길게요. 제가 변국을 자꾸 잘못 잡으니까. 이런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죠. 맞잖아요. 예. 근데 얘를 점점점 이쪽으로 가져가서 여기가 접점이 되잖아요. 여기가 접점이 되면 저게 개구간이기 때문에 한 점밖에 안 나온다고. 두 번째로 안 될 때는 언제냐면 이쪽이 접점이 됐을 때. 이 그래프를 이렇게 연장해가지고. 이러면 얘랑 평행인 애가 여기서 하나랑 여기서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빠지죠. 개구간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이 두 개의 위치를 찾으면 답일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 그러면 m이 2네요. 비율 관계를 찾고 있습니다. 그지? n은 얼마야 건우? 3분의 18. 얼마? 얼마? 얼마라고? 6? 네, 맞아요. 그래서 m 더하기 n은 얼마다? 8입니다. 수식을 하는 것보다 이걸 훈련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이걸 할 줄 알면 훨씬 빠르게 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네. 봐봐요. 이제 이게 미분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애들도 있어 나한테. 근데 일단 수학2에서 원칙적으로 이게 미분 사용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속도, 가속도와 미분이 있기 때문에. 가속도는 이게 미분입니다. 이게 미분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곡점을 이게 미분 안 쓰고 싶은데요? 우리 학교 선생님 감점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차함수의 꼭지점 찾으면 돼요. 꼭지점 x좌표가 변곡점이에요. 왜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지점이죠. 그럼 이차함수의 함수값이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지점이죠. 이거 찾기 귀찮아서 이거 하는 거야 그냥. 표준형 고쳐야 되니까. 바꿔 말하면 중3이 미분을 배우면 표준형 고치라고 존나 시키고 대칭 차이라고 존나 시키잖아요. 그럼 미분 때려가지고 1차 방식 풀면 금방 나온다는 얘기죠. 물론 그런 짓을 하는 중3은 거의 없어요. 안 배우거든요 그때. 대부분 이제 고1 수학에 이미 고1 수학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수학도 미분을 배운 상태이고 극점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 그러면 꼭지점이 극소점이나 극대점인 거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점 알려면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실제로 스스로 합니다 학생이. 그럼 잘했어. 대단한데? 이렇게. 됐어? 그래서 사실 이게 미분을 하지 않아도 변곡점, 대칭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게 미분을 쓰는 이유는 그냥 더 편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죠? 5번을 보도록 하죠. 3차함수 fx의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원점이 아닌 한 점을 p라고 하자. 어쩌고 저쩌고 그냥 p의 좌표 구하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비율관계 이제 좀 써볼만 한가요? 네. 비율관계 써서 보세요. 변곡점의 좌표 다 나오잖아요. 원점이 변곡점이니까. 6번을 보겠습니다. 1,0에서의 접선이 다시 이 곡선과 만나는 P1이 아닌 점의 P2 어쩌고 저쩌고 P2에서의 접선이 이게 이제 이것도 비율 관계 존나게 쓰시면 규칙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래프가 너무 커져.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할 거니까 대충 그릴게. 마이 0, 1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여기 접선을 그리면 얘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여기 다른 한 점 이지를 한 다음에 또 접선을 그리면 와씨 너무 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비율 관계로 막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고 사실 추측이 되지. 이거 등비수열인가? 감사합니다. 등비수열 가까운 느낌일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큰 커다란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딱히 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또 뭐가 있어? 우리한테 무기 하나 더 있잖아. 누구? 저한테만 있습니까? 점화식 있잖아요. 점화식 한번 풀어보죠. 갑자기 웬 점화식이냐? 점화식 개 편해요. 보세요. 진짜 편하니까. 전 점화식을 진짜 예찬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대단하다. 왜냐면 우리가 여러 번 시도할 것을 단 한 번에 시도해서 규칙을 찾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거든. 봐봐. 그리고 그림을 사실상 한 번만 그려도 상관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가볼게요. 점화식으로. 자, 점화식으로 풀 거니까 저 y식을 전개할게요. 미분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pn을 잡아요. 얘를 xn, xn 세제곱 더하기 xn 제곱 마이너스 2xn이라고 잡으면 되죠. 맞아? 네. 자, 접선은 뭐가 될 거냐면 3xn 제곱 더하기 2xn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xn 더하기 xn 세제곱 더하기 xn 제곱 마이너스 2xn이 될 거야. 벌써 싫지? 괜찮아. 자,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x하고 얘를 연립하는 거잖아. 이렇게. 안 많이 친구들. 근데 이걸 언제 다 전개하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걸 왜 전개하지? 애당초에 이거 무슨 점이에요? 접점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방정식은 반드시 뭘 인수로 가져야 되지? x-xn의 제곱을 반드시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 그냥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인수하면 당연히 뭐가 나올 거냐면 x-xn의 제곱하고 나머지 하나의 인수는 0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하긴 친구들. 뭘 이용하는 게 좋을 거 같냐면 상수항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상수항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상수항만 써볼까요? 마이너스 2xn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n의 제곱 플러스 2xn 어차피 사라지죠. 이거네. 그럼 상수항이 이게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xn 여기가 칸이 좁아서 살짝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비벼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2xn
더하기 마이너스 1인가? 이러면 되죠. 그러네. 근데 우린 다른 하나의 교점이 알고 싶은 거잖아. 다른 하나의 교점은 그 다음 점이 되니까 이 x가 사실은 xn 더하기 1이 될 거야. 그러니까 2xn 더하기 1이네. 이거 PQ꼴이에요. 아시죠? PQ꼴 기억납니까? 감사합니다. PQ꼴 기억 안 납니까? 일단은 PQ꼴을 알고 문제를 푸는 게 좋아 보이는데 이 문제의 출제자는 몰라도 어떻게 비빌 수 있게 내긴 냈어. 그렇게 보이거든. 보기가 예를 들어서 x3가 5냐 이거는 3번 해보면 되잖아 이런 관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근데 저는 일반항 구하고 할게요. PQ꼴 해석하려면 뭐 필요하지? 알파 얼마예요? 잠깐만 뭐가 부호가 틀린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맞냐? xn 제곱 상수항이 마이너스 2xn의 제곱 아 멍청이 왼쪽으로 모았을 때 상수항 구하는데 오른쪽일 때 상수항 구했잖아요. 아, 죄송해요. 지금 여기 적어놓은 상수항은 우변의 상수항이거든. 근데 이건 여기가 0이니까 좌변으로 다 모았을 때 상수항을 써야 돼.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어야 돼서 이렇게 써야 돼요. 네, 큰일 날 뻔했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왼쪽으로 다 모으게 되면 이 상수항이 넘어오면서 플러스 2xn의 세제곱 플러스 xn의 제곱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뿔뿔이어야 돼요. 뿔뿔. 그러면 여기가 바뀝니다. 어이씨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면 계산을 뒤지게 했는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거예요 이거. 근데 처음에 내가 이제 등비인가 예상할 때 어차피 왔다 갔다 할 거라서 기본적으로 부호가 마이너스 이내가 곱해져 있어야 되거든.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얘가 틀렸어요. 됐니? 알파 얼마야?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xn 플러스 1 더하기 3분의 1은 2xn 더하기 3분의 1 제가 쓰니까 갑자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네, 이렇게 머리가 나빠요. 방금 전까지 잘못 입력한 정보가 남아있죠. 네. xn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등비수열화 시키는 거라고 했잖아. 이제 첫 장은 1이에요. x1은 1입니다. 그러면 이게 n번째 항이고 이게 n 플러스 1번째 항이니까 첫째 항이 3분의 4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인 거예요. 따라서 xn 더하기 3분의 1은 3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제곱이라서 따라서 xn은 3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걸 풀 줄 알면 x3를 여기다 3을 집어넣어서 좀 계산을 쉽나 이게? 아무튼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풀 줄 모르면 그냥 3번 해보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풀 줄 모르더라도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식만 알아도 이걸 맞출 수 있지. 2 곱하기 99 더하기 x 100은 틀렸다. 마이너스 1이 해야 되죠? 1이라고 써놨으니까. 그죠? 디귿 그러면 x 99는 이제 일반항 구했으면 여기다 대입만 하면 사실 나오긴 할 텐데 만약에 이제 일반항을 못 구해서 나는 여기까지만 구하고 점화식 푸는 법을 까먹어가지고 이건 점화식하고 상관없잖아. 이건 그냥 접선의 방식만 쓸 줄 알면 쓰는 거잖아. 그지? 이 식만 알고 여기서 일반항을 도출하지 못했다. 그러면 99번을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겠죠 설마? 고민되네요. 근데 이거는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안 구하고 판정이 될까?
그냥 니은까지는 보고 일반항을 안 구해도 판정이 되게 준 건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X99는 사실상 이거를 일반항을 안 구하면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 보입니다. 네. 이건 일반항 안 구하면 못 만드는 거니까 얘를 구해야 여기에다가 99를 집어넣어서 2에 98제곱, 2에 100제곱 3분의 2에 100제곱 마이너스 1 바로 나오죠. 예. 기억되기 참이에요. 그죠? 아니면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지. 근데 어차피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그림이 상상해가지고 규칙을 따진다고 해도 지금 이게 숫자 몇 개 나열하고 보일 규칙으로 보이진 않지. 아, 딱 보니까 마이너스 2하고 1 더 빼는군 이런 생각 잘 안 듭니다. 잘 안 들기 때문에 이거는 점화식을 좀 알고 계셨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근데 점화식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 할 줄 알면 되게 편리하다니까. 내가 여러 번 시도해봐가지고 이 규칙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원래 해야 되는데 점화식은 딱 한 번 시도를 해보면 이 규칙이야 이렇게 확실한 답을 얻는 거거든. 대우 점화식 때문에 졸렸어요? 미안합니다. 네. 12번은 왜? 자, 봐봐. 12번을 잘 봐. 이런 문제를 풀려면 변곡점의 위치 확인해. 변곡점 어디야? 1이지. 얘가 비켜놨지. 변곡점을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변곡점을 포함시키면 문제 오류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폐구간 A23에서 임의의 두 점의 평변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 평변을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순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미분계수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A라는 게 그러니까 치역이 일치하는 거야 둘이. 무슨 말이냐면 평균변이 딱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지는 미분계수가 있어. 어딘지 모르지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나와. 근데 걔들을 다 세보면 결국 평균변화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냥 치역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A의 범위를 구하는 것 대신에 F'X의 범위를 구하는 걸로 대체할 수 있거든. 근데 F'X 2차 함수잖아. 그리고 2부터 3까지지. 그럼 대칭우측의 우측이잖아. 그럼 2 넣었을 때가 최소인 0. 이제 그 다음에 3 넣었을 때가 최대인 3. 그래서 이렇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등호 빼시면 돼요. 왜냐하면 평균값 정의가 일치한 지점은 개구간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등호 넣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얘가 왜 변곡점 비켜나게 문제를 세팅을 했냐면 이렇게 변곡점이 들어있는데 이걸 껴가지고 구간 세팅을 하잖아. 맞아? 그러면 이 변곡 접선의 기울기가 도함수의 함수값에 들어가게 되거든. 근데 때려 죽여도 두 점 가지고 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얘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서 두 점을 잡으면 저거보다 무조건 큰 기울기가 나와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에 매우 가까운 점 두 개를 뭐 x1, x2를 잡더라도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거보다 살짝 내려온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빨간 기울기를 표현을 못하거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적은 다음에 변곡 접선의 기울기 빼줘야 돼요. 여기다가 단 얼마는 제외. 실제로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그렇게 나온 문제를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광주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네, 본 적이 있고 그걸 써야만 답으로 인정되는. 광주 지역에서는 뭘 봤냐면 실수로 변곡점을 포함시켜서 잘못된 답을 정답지로 배부하는 건 봤습니다. 제가. 네, 그건 봤어요. 어디 학교인지도 기억나는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튼 그렇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으니까. 여튼 그래서 이 문제가 거기서는 좀 의미가 있는 문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